이번 시즌 유럽 축구 무대는 파리 생제르맹의 챔피언스리그 2연패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PSG 팬들에게는 축하를 전할 만한 순간입니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월드컵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구단들은 이미 다음 시즌을 준비하며 선수 영입 작업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지금이 각종 이적설이 가장 활발하게 쏟아지는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외로 대대적인 보강이 필요한 레알 마드리드는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곧 열릴 회장 선거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차기 수장은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는 6월 7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스페인 안팎의 팬들은 대부분 페레스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예상대로 페레스가 다시 회장직을 맡게 된다면 올여름 레알 마드리드는 구단 역사에 남을 정도의 거대한 이적 시장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연속 무관이라는 결과를 그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무리뉴 감독의 복귀가 사실상 눈앞까지 다가온 상황으로 평가됩니다. 현지에서는 개인 조건에 대한 합의까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제 공식 발표만 남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영입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선수단 정리입니다. 무리뉴 역시 현재 스쿼드의 불균형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구단 내부에서는 이미 정리 대상 명단이 어느 정도 확정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무리뉴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관측도 존재합니다. 우선 알라바와 카르바알은 이번 시즌 종료와 함께 계약이 끝납니다. 재계약 없이 팀을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이적료 확보를 위한 매각도 불가피합니다. 현재 거론되는 주요 자원은 몸값 기준으로 5천만 유로가 평가되는 카마빈가, 3천만 유로 수준의 곤살로 가르시아, 그리고 2,500만 유로 규모의 라울 아센시오입니다. 특히 카마빈가는 무리뉴가 정리를 원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선수입니다. 실제로 새로운 전력 확보를 위해 가장 먼저 처분해야 할 자원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드리 루닌 역시 이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루닌 정도의 백업 골키퍼를 구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반드시 매각해야 하는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 밖에도 프란 가르시아와 다니 세바요스가 정리 대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마스타투오노는 성장 기회를 얻기 위해 임대 이적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팀 내부 분위기를 흔드는 선수들에 대한 처리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무리뉴 선임이 추진된 핵심 이유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귄도아는 음바페와의 불화설을 부인했습니다. 언론이 보도한 내용과 달리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공개석상에서 갈등을 인정할 인물은 많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추아메니와 발베르데 사이의 관계입니다. 구단 입장에서는 두 선수 모두 중요한 전력입니다. 무리뉴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두 선수 가운데 한 명이 팀을 떠나는 시나리오까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레알 마드리드의 이적 시장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단순한 선수 영입만이 아니라 스쿼드 균형과 내부 갈등까지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무리뉴 감독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내릴지 더욱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만약 계획대로 선수단 정리가 진행된다면 레알은 홈그로운 규정을 고려한 보강 작업에도 착수해야 합니다. 특히 아센시오와 카마빈가가 실제로 떠난다면 현재 스쿼드에서 팀그로운 조건을 충족하는 선수는 발베르데, 비니시우스, 호드리고, 그리고 합류가 예정된 길러까지 포함해 4명 정도가 됩니다. UEFA 기준만 놓고 보면 추가 영입 없이도 조건 충족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홈그로운 규정은 상황이 다릅니다. 앞서 언급한 선수들까지 계산해도 5명 수준에 머무르게 됩니다. 문제는 레알이 최소 8명의 홈그로운 선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구단은 앞으로 3명의 홈그로운 자원을 추가 영입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됩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부족한 홈그로운 자원을 채우기 위해 코모 소속 니코파스와 오사수나의 빅토르 무뇨스를 복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바이백 조항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이적료로 영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먼저 니코파스는 무리뉴 감독이 높게 평가하는 자원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선수 본인은 코모에서 1년 정도 더 뛰며 경험을 축적하고 싶어 한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현재 레알의 상황은 여유롭게 기다릴 단계가 아닙니다. 결정권 역시 구단이 쥐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스와 관련된 협상은 이미 마무리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선거가 종료되는 6월 7일 이후 공식 발표만 남겨두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레알 입장에서 니코 파스의 복귀는 손해볼 것이 거의 없는 선택입니다.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은 팀 전술에 더 많은 변화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모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 인물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레알이 기대했던 성장 곡선은 이미 충분히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파스는 모든 대회를 통틀어 40경기에 출전하며 13골과 7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리그 기준 드리블 성공 69회, 성공률 55.2%, 기회 창출 51회, 빅찬스 생성 13회라는 인상적인 기록도 남겼습니다. 이 수치들은 대부분 리그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직접 상대 박스를 위협하는 능력뿐 아니라 경기 조율에서도 뛰어난 장점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파스가 지금 레알에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공격이 아닌 수비라고 생각합니다.
은바페와 비니시우스를 동시에 활용하려면 반드시 균형을 잡아줄 선수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파스의 존재 가치는 더욱 커집니다. 실제로 올 시즌 그의 수비 관련 데이터는 같은 포지션 선수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세리에 A 전체를 살펴봐도 파스만큼 적극적으로 수비에 참여하며 높은 효율을 보여준 공격 자원은 찾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무뇨스 역시 바이백 조항을 통해 데려올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는 이번 리그에서 드리블 성공 횟수 75회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33회의 라민 야말, 87회의 비니시우스, 78회의 킬리안 은바페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며 전체 4위에 해당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좌우 측면을 모두 소화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비니시우스의 백업 역할은 물론이고 오른쪽 주전 경쟁에도 뛰어들 수 있는 자원으로 평가됩니다. 만약 레알이 파스와 무뇨스를 모두 복귀시킨다면 홈그로운 규정 충족까지 단 한 자리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후보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이름이 바로 센터백 하코보 라몬입니다. 라몬 역시 바이백 조항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800만 유로면 재영입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어차피 수비 보강이 절실한 레알 입장에서는 충분히 검토할 만한 선택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번 여름 레알의 최대 과제는 센터백 보강입니다. 현재 구성만으로는 레알 마드리드라는 이름에 걸맞은 수비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연결되는 주요 후보로는 인테르의 바스토니, 도르트문트의 니코 슐로터베크, 그리고 리버풀과 재계약에 실패한 이브라이마 코나테가 거론됩니다. 이 가운데 바스토니는 무리뉴 감독이 가장 선호하는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빌드업 능력을 갖춘 왼발잡이 센터백이라는 희소성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다만 문제는 계약 기간입니다. 바스토니는 인테르와 2028년까지 계약이 묶여 있어 상당한 규모의 이적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바르셀로나와의 경쟁까지 피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슐로터베크 역시 후방 전개 능력만큼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경기를 보면 지나치게 전진적인 성향 때문에 수비 뒤 공간이 노출되는 장면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와 호흡을 맞출 파트너 센터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 구단이 많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몸값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나테의 경우 가장 큰 장점은 자유계약 형태로 영입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경기력 측면에서 레알이 기대하는 수준을 꾸준히 보여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여기에 높은 연봉 요구 가능성도 부담 요소로 지적됩니다. 한편 일부 팬들은 그 바르디올 영입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사된다면 센터백은 물론 풀백 자원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이상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가장 큰 변수는 레알 마드리드라는 구단이 가진 이름값일지도 모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협상도 현실로 만드는 힘, 그것이 레알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센터백 다음으로 시급하게 손봐야 할 포지션은 우풀백입니다. 개인적으로 트렌트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지만 단 한 명의 선수에게 모든 대회를 맡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레알 마드리드는 올여름 우측 수비 강화를 위해 덴젤 둠프리스와 페드로 포로를 주요 후보군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최근 파브리지오 로마노가 전한 내용과도 연결됩니다. 만약 백업 자원 확보가 목적이라면 둠프리스는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급여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현재 그는 인테르에서 약 98,000 유로, 하나로는 약 1억 7,300만 원 수준의 주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96년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계약 과정에서 과도한 연봉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리뉴 감독이 트렌트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선수를 원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둠프리스는 그 조건에 완벽히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경기력이 예전만 못했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페드로 포로입니다. 많은 팬들은 그의 크로스 능력을 가장 큰 강점으로 꼽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포로의 진짜 가치는 적극적인 플레이 스타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흐름을 흔들고 상대를 압박하는 에너지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레알 입장에서도 이러한 특성이 필요한 순간이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반대로 크로스와 킥 능력이 중요해지는 경기라면 트렌트를 활용하면 됩니다. 실제로 무리뉴 감독은 같은 포지션에 비슷한 유형의 선수만 배치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지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진 자원을 보유한 뒤 상황에 따라 활용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한편 가장 자주 언급되는 이름 중 하나는 디오고 달롯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달롯 영입이 최선의 선택인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실력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능력은 충분히 검증된 선수입니다. 다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구단은 우풀백 공백까지 메울 여유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달롯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실제 시장 가치보다 훨씬 높은 이적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는 레알이 감수해야 할 대가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포지션 보강을 지나치게 미뤄왔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는 스스로 만든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레알은 우풀백 한 자리만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시장에는 다른 선택지도 존재합니다. 물론 달롯이 합류한다면 전력 향상에는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원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현재 가장 많은 이적설이 쏟아지는 위치가 바로 미드필더입니다.
실제로 연결되는 선수 숫자도 다른 포지션보다 훨씬 많습니다. 실현 가능성을 잠시 제외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선택은 엔소입니다. 선수 본인이 레알 이적을 선호한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큰 걸림돌은 금액입니다. 첼시는 팀의 핵심 전력인 엔소를 1억 유로 이하 금액으로 내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사비 알론소 감독이 잔류를 원한다면 협상 성사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드리와 연결되는 소문 역시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펩이 맨체스터 시티를 떠난 이후 가능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 측면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울버햄튼의 주안 고메스가 거론됩니다. 이미 강등이 확정된 울버햄튼은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매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변수도 있습니다. 현재 고메스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상 이적료는 4,500만 유로 수준으로 정리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레알이 진지하게 영입을 원한다면 시간을 끌 여유는 많지 않습니다. 시울만 역시 충분히 매력적인 자원입니다. 불안정한 수비 라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전형적인 홀딩, 미드필더 유형으로 평가받습니다. 안정적인 볼 전개 능력 또한 강점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시울만 영입전은 결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현재 그는 유럽 주요 B클럽들과 광범위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맨체스터 시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레알 마드리드의 이번 여름은 단순한 보강이 아닙니다. 스쿼드 재편과 세대 교체, 그리고 전력 균형까지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에 가깝습니다. 과연 무리뉴 체제 아래에서 어떤 선수들이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 입성하게 될까요? 여러분은 현재 거론되는 후보들 가운데 레알에 가장 적합한 선수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축구 이슈와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